이제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득표율이 무려 85.40%. 토요일까지 진행됐던 전국 순회 경선 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이 무려 89.90%까지 갔더라고요. 역대 최고 득표율인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 회 기자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상당히 놀랄만한 그런 득표율이었죠. 네. 과연 긍정적인 신호는 뭐가 있을까?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라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뭐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내지는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뭐 특별한 장애물이 없겠다. 네. 이재명 대표 단일 체제로 이렇게 굳어지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뭐 새로운 신임 대표가 태동한 만큼 뭔가 좋은 의미를 해석해 보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투표율도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호남에서는 뭐 20% 안팎의 이제 투표율 뭐 이런 식의 것들이었었고 또 하나는 일련의 과정 이 뭐 이재명 당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지도력으로부터 비롯됐다라기보다는 어떤 극성 지지층 과대 대표고 되고 있는 극성 지지층의 어떤 볼성사나운 그런 이제 그런 모습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면 참 그 민주당의 앞날이 좀 어둡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럼 이렇게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이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 앞에 많은 또 과제들 있을 텐데 이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한번 짚어주시죠.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제안했고 또 한동훈 대표에게도 회담을 제안했고 네. 민생 현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민생 정당으로서 앞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러면 본인이 말한 대로 그리고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대로 민생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달라. 전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앞서 나갈 수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좋다. 그리고 그것만큼 국민의힘을 또 자극하는 기폭제도 없을 거다. 그래서 본인의 약속대로 좀 민생 현안에 충실하면서 앞서 나가달라. 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방금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만납시다. 영수회담 한 번 더 합시다. 의제 제한 없이 합시다. 이렇게 또 제안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결국은 정치의 요체라고 하는 것이 대화이니만큼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한동훈 대표하고도 만나서 조금 그간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초반 뭐 상당히 여야 간의 대화가 없었던 만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겠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물꼬를 튼 만큼 뭐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에도 몇몇 공개가 됐지만은 야 어떻게 이제 저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뭐 이런 식으로 난색을 피웠다고 하는데 한번 만난 이상은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적인 경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적어도 뭐 이유가 어찌됐든 민주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그리고 국회 내 다수당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만나서 어떤 정치 진면목을 서로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2기 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호재가 될까요? 혹은 악재가 될까요? 호재이겠죠. 아무래도 뭐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지금 오늘 보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상당히 높고 이제 국힘은 역시 10% 넘게 차이가 나던데. 맞습니다. 이재명이 대표인 정당을 상대로 이와 같이 지지부진한 국민의힘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하던데 정말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건 호재라고 하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어떤 도덕성 이런 것은 뭐 전 뚜렷하게 이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입증해야 될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민생적인 부분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좀 이건 정책 대안으로서 좀 보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뭐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대표가 정책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말씀 주셨고 최고위원 선거는 뭐 끝까지 예측 불가였어요. 뭐 특히 또 선거 초반에 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우리 그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전 의원이 결국엔 좀 낙선을 했는데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어떤 뭐랄까요?
이목을 끈 사건이라고 할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의 극렬한 지지의 한 형태가 빚어낸 결과 아닌가. 뭐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언론 보도를 통해 보게 되더라도 정봉주 의원이 이 이후에 어떠한 발언을 하든지 간에 이런 전당대회장에서 끊임없는 야유와 그리고 온갖 이제 욕설들, 야유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참 네. 민주당의 앞서 이제 밝힌 대로 어두운 한 단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참 이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스스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뭐 민주당의 전통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극렬 지지층, 소수의 극렬 지지층이 좌지우지하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초래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은 다 같이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뭐 학계라든가 정치계에서 이야기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정봉주 전 의원 낙선만큼이나 또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급상승을 했어요. 예. 영부인양에서 뭐 살인자 이런 발언 네.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뭐 본인 스스로 자기는 욕 한 번 한 적 없는 범생이었다. 뭐 이렇게 네, 표현한 걸 그렇게 봤는데 또 제 기억으로도 이분이 뭐 어떤 뭐 좀 극단적인 언어를 쓴다라든가 그런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제가 쭉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맨 처음에 했던 게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했던 게 10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 하는데 찾아보니까 그로부터 4일 전 경기도 부천시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기도 합동연설회에서 먼저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 권익위 김모 국장 사망 사건을 두고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건 김건희 여사다. 그래서 이제 당시 제가 이제 이거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굿모닝 충청이라고 하는 이제 좀 극단적인 언론사이죠. 네. 거기에 이제 제목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정봉주와 달리 상승세 보이는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영향 이런 기사가 이제 당시에 있었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10일 날 이와 같은 발언을 해보니까 전당대회장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김건희 살인자 이런 발언을 하니까 상당히 이제 당시 현장에 반응이 있었을 테고 본인의 어떤 지지가 뜨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직감했을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4일 후에 또 그와 같은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당대회장이 아닌 국회 사법위에서 이제 정회 도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 이와 같이 이제 소리쳤다고 하는데 결국 저는 이제 제 추측이 맞을 거라 봐요. 네. 한번 그 이전에 있었던 4일 전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내 지지율 상승에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또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저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또 시그널 아닌가. 네. 전혀 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좀 얌전해 보였던 전현희 의원조차도 이렇게 변했다. 예, 김건희 살인자.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사회라면 적절치 않은 발언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발언인데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서 본인한테 이게 해보니까 좋다. 뭐 우리 그러잖아요. 뭐 비근하게 예를 든자라면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뭐 청담동 술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라. 이런 것도 사회 내부적으로 자정될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억 원의 이제 이른바 뭐 슈퍼챗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것을 보면서 계속 이제 그게 재생산되고 끊임없이 이제 모방 생산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것과 달리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면 자꾸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뭐 4, 5년 전이라면 뭐 정치평론가들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니까 탄핵이라는 단어를 외치자마자 본인한테 부메랑이 되어져서 정치적 손실을 초래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런단 말입니다. 탄핵도 그렇고 김건희 살인자라는 이런 극단적인 언어조차도 네. 상당히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느껴진다라면 정치인들의 어떤 생리상으로는 얼마든지 더 할 거고 이번에 떨어진 뭐 저는 민영배 같으신 분 이분들은 앞으로 이걸로부터 뭘 배울 건지 저 뭐 민영배라는 의원 보면 충분히 모방범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같은 좀 극단적인 언어들을 끊임없이 이제 또 재생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